며느리로서의 삶과 평온했던 세월. 저는 부산 출신의 평범한 여성 임은지입니다. 20대 후반 남편 민수와 결혼하면서 저는 새로운 가족인 시댁과 함께 15년을 보냈습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섰을 때의 두려움과 긴장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시댁 구조는 참으로 전형적인 한국의 대가족 형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훗날 합가하게 될 시동생 가족이 함께하는 소위 말하는 3대가 한 지붕 아래 생활하는 집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시어머니 혜자 여사님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에 어색하기도 했고 집안의 모든 일과 분위기에 발맞추느라 평범한 하루가 때론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일상들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나름의 방식으로 시어머니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는 시어머니보다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집안 대청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며느리 손맛이 거론될 때면 부담이 컸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며 음식을 만들어냈고 그 속에서 자연스레 그녀와의 정이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자상하다기보단 원칙적인 모습이 두드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담아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이나 남몰래 사준 작은 간식에서도 그분만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 상우 선생님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제가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조용한 격려의 눈빛을 보내주셨죠. 남편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고단한 하루가 끝나면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박한 행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산소벌초, 대규모 명절 준비, 친척 행사 등 남부럽지 않은 전통을 고수해온 시댁 덕분에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점차 집안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에겐 두 아이가 생겼고 아이들이 시부모님께서 직접 지어준 이름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시집살이의 서러움이나 크고 작은 오해도 분명 있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서로의 성격과 취향, 약점을 이해하게 됐고 따뜻한 밥 한 끼와 짧은 대화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도란도란 저녁을 먹는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한 하루의 마침표였습니다. 제 존재가 점점 이 집안에서 자연스러운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깊은 평온감을 느꼈고 며느리라는 이름이 주는 책임과 뿌듯함을 매일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며느리로서의 평온한 날들은 조용한 강물처럼 흘러갔고 큰 탈 없이 웃음과 정이 넘치는 가정에서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며 지냈습니다. 밝고 유쾌한 동서와 집안에 흐르는 편안한 분위기. 제가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무렵 시동생인 재훈이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한 집에 들어온 동서는 바로 서희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서희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씩씩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늘 활짝 웃으며 언니? 라고 다정하게 부르는 서희 덕분에 처음엔 서먹할 줄 알았던 사이도 금세 가까워졌고 집안 전체에 밝은 기운이 퍼졌습니다. 서희는 본래 서울 출신으로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고 있었던 데다 남을 잘 챙기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그는 시어머니와도 스스럼 없이 대화할 줄 알았고 사소한 일에도 큰 소리로 웃으며 분위기를 해맑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서희가 시댁에 들어온 이후 가족 식탁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씨름하며 지친 날이면 서희가 저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오거나 재치 있는 농담을 건네며 피로를 풀어주곤 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에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면 서희의 존재는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음식 준비로 바쁜 주방에서도 서희의 재치 있는 한마디면 모두가 피곤함을 잊고 피식 웃음을 터뜨리곤 했죠. 단순히 유쾌하고 밝은 성격만으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서희는 남몰래 어른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살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두에게 신뢰받는 동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낯선 며느리에게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서희는 거침없이 어머니, 오늘은 제가 김치를 담가보고 싶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어울렸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자세,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센스 덕분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금세 서희를 마음 편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도 서희가 있으면 집이 훨씬 살아나는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와의 관계 또한 특별했습니다. 친구처럼 언니처럼 서로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카페에 앉아 조용히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종종 서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저 역시 서희에게 남편이나 아이들, 시댁살이고 등 솔직한 고민도 편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서희가 들어온 뒤 집안에는 확실히 활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에는 다소 조용했던 저녁 식탁도 때론 사소한 농담 한마디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TV 프로그램이나 예능을 보며 한참을 떠들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서희 특유의 밝고 중재하는 태도 덕분에 큰 싸움으로 번진 적이 없었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계기들이 더 많아졌죠. 이렇듯 서희라는 동서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가족은 이전과는 달리 더욱 정이 넘치고 편안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었으며 가족 모두가 서희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서희 덕분에 며느리로서의 삶의 무게도 줄어들고 그저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안도감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밝고 따뜻한 동서, 그리고 그로 인해 훨씬 화목해진 우리 집의 소중한 나날들이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서 무척 큰 위로와 행복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일원과는 자연사와의 관계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하다 일원과는 시간이 흘러 우리 집이 점점 더 안정되고 평온한 듯 보였습니다. 늘 그러하듯 아침 식탁엔 웃음이 가득했고 시어머니와 동서 서희는 언제나 찰떡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이전과는 뭔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서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음식을 챙겨주고 대화를 주도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선 누군가 말하면 다른 한 명이 잠깐 멈칫하는 순간이 잦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대화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걸 부지불식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서희가 시어머니에게 농담 한마디만 해도 모두가 웃음보를 터뜨렸을 텐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약간 굳은 얼굴로 받아치는 일이 생겼고 서희도 더 이상 예전처럼 화답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접시만 내려다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끔 둘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감쌌고 그런 모습에 아이들조차 낯설어하는 듯 눈치를 살피곤 했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가 동서와 마주칠 때마다 예전에는 자주 웃으며 말을 거시던 모습이 점점 줄어들었고 동서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심히 피하는 듯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시어머니 계절이나 일상이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넘겼지만 점점 이러한 일들이 쌓이고 반복되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가족회의를 하던 날 사소한 집안일 분담 이야기를 나누다 시어머니와 서희가 각자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세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주던 두 사람이
작은 문제로 조금씩 자존심을 세우는 듯한 발언을 던졌고 짧은 침묵 끝에 서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집안의 공기 자체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랑 서희 사이 예전 같지 않아. 당신도 혹시 느껴? 남편은 둘 다 바빠서 예민해진 것 같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만의 예민함이 아님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작은 신경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자고 해도 서희는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다며 거절했고 서희가 새로운 요리법을 제안하면 시어머니는 익숙한 게 낫다며 반대하는 등 사소하지만 분명한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속으로 무언가 쌓여 있다는 느낌, 웃는 얼굴 뒤에 얇은 격 같은 것이 존재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그 미묘한 균열 탓에 점점 무거워졌고 저도 자연스레 신경이 곤두서 어려워졌습니다. 한때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점차 그리워졌고 마음 한켠에선 무언가 큰 문제가 곧 터질 것만 같은 예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관계의 균열과 긴장감,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의 순간들이 슬며시 우리 가족을 엄습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먼저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맨담함, 그리고 그 이면의 깊은 원인, 이상 징후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저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데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동서 서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두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것일까?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대화는 짧아지고 서로 눈길조차 잘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동서에게 한없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필요한 말조차 최소한으로 아끼는 듯 보였습니다. 가족 모임 중에도 서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하거나 어색하게 화제를 돌리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서희 역시 시어머니의 시선을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휴대폰에만 집중하거나 갑자기 일을 핑계로 자리를 피하곤 했죠. 이 불편한 냉기는 집안 구석구석에까지 조금씩 퍼졌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오후 시간마저도 이제는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점점 벽을 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집안일마저 암묵적으로 분리되어 각자가 자기 몫만 조용히 해내는 모습이 낯설었고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팽팽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황량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하루는 용기를 내 서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같이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예전보다 어머니랑 자주 대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희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억지로 웃으면서 별일 아니야 언니. 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그냥 피곤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며 대충 둘러대고는 얼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일이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깊은 고민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오래된 서운함이나 언젠가 꺼내지 못했던 상처가 두 사람 사이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차분히 돌아보니 가끔 시어머니가 동서의 배경이나 학벌에 대해 조금은 아쉬워하는 뉘앙스를 비쳤던 적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농담처럼 들렸지만 혹시 그것이 동서의 마음에 오래된 응어리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가 동서의 작은 실수에도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많아졌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소한 부분도 바로잡으시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무언가 미안한 일이 있어 일부러 동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주지 않으려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새로운 의문도 피어났습니다. 서서히 그들의 냉담함이 단순한 성격 차이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갈등과 맞닿아 있거나 서로 풀지 못한 말 못할 비밀 때문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말로는 쉽게 털어놓지 못할 아픔, 그리고 자존심과 상처가 얽힌 복합적인 사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어렴풋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평범한 일상이 깨지고 침묵과 어색함이 자리를 차지한 지금, 저 또한 가슴속이 답답해졌고 언젠가 이 문제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감정이 폭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일요일 저녁.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다. 평소에는 각자 사정 때문에 전원이 모이기가 어렵지만 이날만큼은 시어머니의 특별한 부탁으로 남편, 시아버지, 시동생, 서희, 그리고 나와 아이들까지 모두가 거실 식탁에 옹기종이 둘러앉았다. 밖은 흐리지만 집안은 모처럼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맛있는 잡채와 불고기, 잡곡밥, 순수 담근 김치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한상 차려져 있었다. 어쩌면 그날 저녁 시어머니도 집안 분위기를 풀고 싶은 마음에 정성을 기울인 듯했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오랜만에 모여 반가운 듯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오갔다. 딸아이는 핫도생한 이야기로, 아들은 친구 이야기에 열을 내며 남편과 시동생은 회사 예상에 대해 장난스럽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정작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시어머니와 서희의 표정에서는 미묘한 어두움이 엿보였다. 내가 미리 감지했던 작은 균열이 이 식탁 위에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실금 같은 것임을 직감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조심스럽게 대화 주제는 다시 평상시 가족사로 옮아갔다. 시아버지 상호님이 슬쩍 분위기를 살피며 말씀하셨다. 순간 모두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남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한 얼굴로 오히려 아이들에게 반찬을 챙겨주며 어색한 침묵을 가렸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문제의 유령은 이미 집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어둠을 먼저 깨트린 사람은 서희였다. 평소라면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요즘 좀 바쁘다 보니 깔깔거릴 여유 없이 지냈는걸요. 라고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서희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쓸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응수했다. 그러나 서희는 어딘지 날카롭게 받아쳤다. 남편과 시동생이 당황해서 눈치만 보았고 나 역시 난감하게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이들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밥만 먹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안 어른으로서 처음으로 단호하게 의견을 냈다. 서희는 이는 시선을 식탁에 떨어뜨린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물었다. 이때부터 서희의 감정이 눈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지도록 젓가락을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얼굴이 붉게 상기됐다. 남편이 중재하려 했으나 이미 두 사람의 감정은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서희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시어머니 또한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거실 여기저기서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다시 의연하게 나섰다. 그러자 남편과 시동생도 서로를 다독이며 우리도 도움이 못돼 미안하다 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하지만 감정의 홍수는 한 번 터지자 쉽사리 멎지 않았다. 서희는 의자에서 일어나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남편은 놀라 급히 뒤따랐고 나와 시동생도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서희를 너무 몰랐나 보다. 나는 신음 같은 혼잣말이 거실에 퍼졌다. 남은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식탁에 앉은 채 침묵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잡채와 불고기는 식지 않았지만 누구도 다시 수저를 들지 않았고 밥상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게 식어갔다. 이렇게 한밤중까지 그 누구도 솔직한 속마음을 더 털어놓지 않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서희의 방문은 굳게 닫혔고 시어머니도 한동안 거실을 서성이시다 말없이 들어가셨다. 나는 머리를 감싸진 채 식탁에 홀로 남았다. 오늘 정적 뒤에 흩날린 말들, 식탁 위의 울분과 눈물, 그거는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상처와 오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밀어두었던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 가족 모두는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진짜 대화를 이제 시작해야 함을 안 것이다. 식탁 위에 남겨진 그날의 침묵과 눈물, 그것이야말로 우리 집안 문제의 출발선이자 어쩌면 새로운 변화의 신호탄이었는지도 모른다. 갈등의 고조와 드러나는 비밀.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의 감정 폭발 이후 집안 분위기는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를 맞은 듯 무겁고 정적이 감돌았다. 누구 하나 먼저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각자 자기 방으로 조용히 숨어들었다. 방마다 불이 일찍 꺼졌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듯 했다. 딸과 아들은 평소에 흘러나오던 웃음소리가 사라진 것에 어리둥절해했고 남편도 얼굴로 한숨을 쉬며 거실을 서성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식탁 위에 놓인 차가워진 그릇들, 그리고 흩어진 수저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은은히 들리던 빗소리가 왠지 모르게 마음속 불안을 더 자극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물음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다. 최근 두어 달 동안 쌓인 집안의 미묘한 긴장과 반복되는 오해, 사소한 말다툼이 오늘 하루 새삼스럽게 분출된 것만은 아닌 듯 했다. 특히 서희와 시어머니의 사이에서는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로 해소될 수 없는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의 골이 쌓여 있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느낄 수 있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마음이 저절로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희는 그동안 누구보다 밝고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기는 일이 늘었다.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 고개를 숙이거나 일부러 집안일을 피해 움직이는 모습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식사 후 남편과 시동생이 서희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방문을 잠그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과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그러던 중 평소 그리 엄격하지 않던 시아버지조차 불안한 낯빛으로 집안 곳곳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을 방에 재우고 어른들에게 조용히 거실로 모이라고 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집안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시동생이 받아보니 평소와는 다른 저편의 음성이 다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시동생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핸드폰을 든 채 곧장 서희의 방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몇 분 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평소 보기 힘든 침통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가족 모두에게 앉으라고 했다. 서희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가
더 이상 네가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어른인 내가 이야기할게. 라고 하자 서희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다. 그 순간 오랫동안 집안의 감도는 이질감의 실체에 모두가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난 어쩌면 현관 너머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을 봤다고 착각했다. 그리고 이내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뜻밖의 방문객이 들어섰다. 그는 바로 오랫동안 가족 모임에 참여하지 않던 쥐란할 것을 느꼈다. 선우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못 잇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 덜덜 떨리는 게 보였다. 서희는 얼굴을 감싸며 몸을 웅크렸다. 시아버지는 의자를 움켜잡고 목소리가 트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선우는 조용히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몇 마디 말이 마치 오랜 기간 쌓인 먼지가 갑자기 쏟아지는 듯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집안 식구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서희는 흐느끼며 울었고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숨을 내쉬었다. 남편과 시동생도 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만 같았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서희 사이에 감돈 긴장, 가족 모두의 불안정한 마음, 그리고 자꾸만 반복되던 할 말은 있지만 꺼내지 못했던 분위기의 정체가 결국 이 자리에서 모두 드러나고 만 것이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온 듯 집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창밖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예전처럼 아무 일 없는 듯 지낼 수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가족의 균열, 감추고 덮었던 비밀, 오랫동안 덧씌워졌던 오해와 원망이 이 순간 모두의 눈앞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감정의 고조는 그렇게 한밤의 거실 한가운데서 잔인하게 끝맺음 짓지 못한 채 모든 이의 가슴에 씁쓸한 상처로 남았다. 가족은 이제 진짜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집안의 모든 그림자를 세상 밖으로 꺼집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밤중의 번개와 뜻밖의 충돌, 비밀이 터져나온 그날 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듯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창밖에는 벼락이 치고 봄비가 창문을 두드렸으나 그 모든 소음조차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지 못했다. 모두가 말없이 각자 방에 들어간 후에도 집안 곳곳에는 무겁고 진득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의문. 서희와 시어머니 그리고 선우 아저씨의 오랜 비밀이 이제는 모두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잠든 척하고 있었고 남편 역시 자신의 방에서 한참 동안 불 꺼진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음성은 짧고 다급했으며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다. 형, 어서 나와봐. 서희가 밖에서 어머니랑 뭔가 말다툼을 하고 있어. 비에 젖은 마당. 서희가 울면서 격하게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희의 말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도리어 서희의 오열과 분노만 점점 커져갔다. 왜 저한테만 이 짐을 지우세요? 지금까지 참은 것도 한계예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시지 왜 저만 침묵하게 만드세요?
서희의 울부짖음은 마당 가득 메아리 쳤다.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순간 나는 이 모든 비극이 감춰온 진실 때문에 더 깊어진 것임을 실감했다. 마침 그때 선우 아저씨 역시 빗속을 뚫고 다급하게 달려왔다. 긴장감에 휩싸인 가족들은 자연스레 마당 가장자리에 모였다. 남편과 시동생이 나와 서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젠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집문서를 넘겨줄 테니 절대로 이 비밀을 알리지 말라고 약속까지 강요하셨잖아요. 저는 도저히 그런 거래 못하겠어요. 아버님, 형님, 다 들으세요. 이 집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 저만 혼자 알고 있을 순 없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붉어진 얼굴로 서희를 막으려 했지만 사정없는 폭로가 시작됐다. 선우 아저씨와 어머니가 지금까지 남몰래 만나왔다는 거 이미 다 알았어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신 것도 알고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평생 비밀을 공유하면서 제게 침묵을 부탁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짓눌린 듯 무거워졌다. 시아버지는 충격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선우 아저씨를 번갈아 바라봤다. 시동생 역시 말없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제 양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걸린 일이라도 이런 거짓 위에 세운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지 않아요. 서희의 외침에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선우 아저씨 역시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빗방울이 점점 세차게 쏟아졌지만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갑작스런 진실의 폭로에 시아버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멀리서 지켜보는 제3자가 된 것 같은 충격에 사로잡혔다. 서희와 시어머니, 그리고 선우 아저씨는 각각 다른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서희는 억압된 분노와 슬픔,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으로 눈을 감았다. 선우 아저씨는 침묵하며 땅만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가족을 망친 건 결국 나와 형수였어. 이 말에 시어머니는 마치 모든 힘이 빠진 사람처럼 서희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 하지만 그게 너무 무서웠다. 용기가 없었고 네 아버지, 아니 온 가족의 인생을 두려워만 했다. 분위기는 끝없는 우울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갑작스런 폭로는 한 가족의 역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어린아이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방문 뒤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가족들 사이에는 더 이상 감출 것도 피할 것도 없게 되었다. 각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침묵하고 억눌러온 감정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어떤 따뜻한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겨울밤처럼 모두는 잠시 말을 잃고 빗속에 서 있었다. 결국 시아버지가 쓰러질 듯이 돌아섰고 모두가 믿고 의지하던 가장이 한순간 무너지자 모여있던 가족들은 슬픔과 불안,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집안을 울렸던 벼락과 빗소리, 그리고 서희의 외침은 오랫동안 가족 모두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다. 이 예기치 못한 충돌로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누구나 직감할 수 있었다. 잔혹한 진실이 드러나다 마침내 모든 감정의 극점에서 감춰졌던 집안의 비밀과 상처가 산산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빗속의 얼룩진 울음, 떨리는 고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로와 절규 뒤에 남은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혼란과 공허함이었다. 가족 모두가 그 자리에 무겁게 주저앉아 각자 자신이 겪은 상처의 의미를 되새겼다. 서희는 몸을 떨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누군가의 며느리로 또 한 가족의 동서이자 아내로 정말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집안의 일원이 아니라 그냥 남의 집에 잠시 머무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시어머니는 장시간의 침묵 끝에 입을 뗐다. 사실은 네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도 많이 괴로웠단다. 선우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속으로만 끙끙 앓았어. 불안도 컸고 네가 그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묻어둔 채 살아가주길 바란 나도 잘못했다. 그런 부탁 자체가 내겐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을 거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는다. 선우 아저씨는 진저리 치듯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고백했다. 나 역시 형님 댁과 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때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형님도 아이들도 돌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한 채 멀리서 지켜만 봤어. 정말 비겁했지.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나는 충격과 혼란에 말을 잃은 채 한동안 주위를 맴돌았다. 시아버지는 벽에 기대 선뜻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힘겨운 걸음으로 거실 한쪽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모든 걸 들었으니 이대로 넘어갈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게 되었군.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한 진실이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더 키우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식구들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이전처럼 불안하고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시간을 곱씹는 듯한 슬픈 결의와 체념이 스며 있었다. 서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다. 저는 이 집에서만큼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는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지만 가족 평화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어머님 말씀에 계속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 하나만 희생한다고 해서 이 집안이 다시 예전처럼 따뜻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고백에 시어머니는 심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미안했다, 서희야.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했을 줄은 몰랐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어머니였던 것 같다. 남편과 시동생도 자신들이 그간 동서의 겉웃음지에 숨은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미안하다.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단지 상처로만 남지 않고 언젠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날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 집안 곳곳에는 빗물이 새어들듯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분노, 슬픔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각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화해와 이해를 향한 염원이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식구들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드러난 이 잔혹한 진실이 단순히 아픈 기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어쩌면 새롭게 가족의 형태와 정체성을 고민할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지만 깊은 희망이었다. 그날 밤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의미를 되짚었고 고요한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의 고통과 눈물을 조용히 반추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집안에는 어느새 잦아든 빗방울 소리와 함께 서늘하고도 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누구도 완전히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적어도 서로에 대한 진심을 외면하지 않게 되었다. 잔혹한 진실의 밤이 지난 후 그 집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계절이 슬며시 찾아들었다. 가족 개개인은 각자의 길에서 회복을 꿈꾸기 시작했고 더는 거짓이나 침묵이 아니라 솔직함과 용서 그리고 조금씩 서로를 다시 안아주는 섬세한 손길이 집안 곳곳에 번져나갔다. 신뢰의 붕괴와 파국적 사건, 잔혹한 진실이 모두의 앞에 밝혀진 그날 밤 이후 우리 가족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적에 휩싸였다. 한때 함께 웃고 떠들던 식탁,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온기 어린 거실조차 서먹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가족을 이어준다고 믿었던 신념, 피와 의리, 용서와 이해는 깊은 허공미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 여파는 생각보다 더 길고 무거웠다. 시어머니와 작은아버지 선우 씨의 과거사가 만천하에 드러난 뒤 시아버지는 그 동안의 자신의 삶 전체가 한 번에 쏟아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시아버지는 며칠째 말을 잃었고 식구들 모두는 죄책감과 불안, 깊은 후회에 사로잡혔다. 병원 대기실, 한밤중의 차가움 속에서 가족들은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고 선우 씨 역시 의자 한켠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나와 남편, 시동생과 서희도 한마디 말조차 잊지 못한 채 시간만 무섭게 흘러갈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병실의 공기는 쉽게 녹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힘겹게 눈을 떴고 침대 곁에서 지키며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리는 식구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짧은 한마디만 건넸다. 이 한마디에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갔다. 특히 시어머니가 가족 몰래 선우 씨와 자주 연락을 해왔던 흔적, 여러 금융거래 내역, 숨겨진 재산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 몇몇은 매스컴에까지 소문이 났다며 우리 가족을 힐끔거렸다. 남편과 나는 밤마다 조용히 거실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와중에 경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가족 내 숨겨진 재산,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 등 위법 혐의로 인해 시어머니와 선우 씨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조용하던 집은 하루아침에 경찰의 방문, 송달장 교부 등으로 혼란에 휩싸였고 우리 대가족은 언론과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됐다.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이 어쩔 수 없이 나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이 집을 잠시 비우기로 결정했다. 결국 신뢰와 희생, 헌신으로 쌓았다고 믿었던 15년의 세월은 한 번의 파국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가족 모두 큰 상처와 불신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갔다. 누군가는 오열했고 누군가는 침묵과 무력감 속에 누군가는 외면으로 시간만을 보냈다. 그리 길지 않던 봄밤이 그렇게 영원히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집 주변에는 아직도 전깃불이 잘 켜지지 않았고 가끔씩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우리 가족의 붕괴와 상처를 더욱 선명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가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아름다운 유대와 의탁의 의미가 아니었다. 오직 되돌릴 수 없는 과거와 다시는 이을 수 없는 금의 상처만이 깊이 남겨질 뿐이었다. 법적 후폭풍, 모든 것이 드러난 뒤 우리 가족이 꾸려왔던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진실이 공개되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에 누워 계셨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더 이상 가족회의에서가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짧은 지시 속에서 이루어졌다. 시어머니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은 채 자책과 불안에 시달렸다. 그녀의 전화기는 연이을 울렸고 곧 청탁, 수사기관, 변호사 등 낯선 번호들이 불안을 더했다. 서희와 시동생 재우는 별거 아닌 듯 침묵으로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감췄지만 실은 둘 다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나와 남편 역시 최소한의 대화만 주고받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불안, 상실감, 죄책감, 그리고 억울함에 시달렸다. 집안의 균열이 가장 먼저 현실화된 것은 법적 사건으로 드러났다. 경찰서와 법원에서 온 서류가 마치 폭탄처럼 집안 분위기를 뒤흔들었다. 언론의 관심도 커졌다. 동네 주민들이 집 주위를 맴돌며 궁금증과 오해 섞인 시선을 던졌고 한때 존경받던 시아버지의 명망마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시어머니와 선우 씨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고 각종 진술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다. 집안 내 곳곳에는 법률 문서, 통장 내역, 과월 결산서가 널려 있었다. 가족 모임 대신 이루어지는 것은 감정 없는 서류 확인, 차가운 말 몇 마디가 전부였다. 법정은 가족에게 너무도 낯선 공간이었다. 가족 외부적으로는 재산 분쟁과 형사 소송이 이어졌고 내부적으로는 더 아프고 깊은 상처가 남았다. 각자의 신뢰와 기억이 무너진 만큼 감정의 골도 더 깊어졌다. 나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한달음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급하게 얻은 전셋집, 아직 각종 행정 절차와 주소 이전이 끝나지 않은 채지만 적어도 눈치와 폭풍 후 비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다. 한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다. 시어머니는 집행유예와 벌금 처분을 받았고 선우 씨 역시 일부 법적 제재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시아버지의 명예는 복구되지 않았고 가족 모두는 이전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해 여름, 나는 병실을 찾았다. 시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내어 내 손을 꼭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빈집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정적이었다. 이렇게 법정과 병원이 교차되는 울음과 무력감이 공존하는 계절이 한참을 흘렀다. 심판이 끝난 뒤에도 빚과 후회, 어찌할 수 없는 어긋난 가족사의 잔해만이 남았다. 내 마음속 가족이라는 글자 역시 더할 수 없이 깊고 무거운 상실이 남았다. 한때 가족을 이루며 쌓아 올린 시간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탱해주던 일상의 작은 온정들마저 더 이상 그리움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멀어져 갔다.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가 실감날 때는 이미 그 단어가 거의 무너져 내린 뒤였다. 나는 남편과 긴 대화를 거듭한 끝에 결국 서로를 위해서라도 분가를 결심했다. 시아버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지난달 재판 이후 집 밖에 나가는 일을 크게 꺼렸다. 서희와 시동생 재훈의 관계도 이미 구제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냉랭해졌고 결국 서희는 자신의 고향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별 장면은 아직도 내 마음 한편에 깊은 금처럼 남아있다. 서희는 마지막 짐을 꾸리며 나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손에는 오래된 머플러를 쥐고 있었다. 남편 역시 결정의 시간을 맞이했다. 피폐해진 가족이 모두 제각기 흩어지고 아이들 앞에서조차 아무 일 없는 척 강한 척 해야 하는 시간이 반복됐다. 밤이면 곁에 있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고 때로는 눈물을 숨기며 그들에게만은 따뜻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었다. 하지만 문득 자신이 그 뿌리이자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부담감이 남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시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을 때 커다란 창 너머로 스며드는 햇빛이 무색할 만큼 방 안은 쓸쓸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줄고 손을 꼭 잡아주면 천천히 눈동자를 움직여 내게 네가 우리 가족에게 해준 모든 것 나중에라도 모두 고마워할 거다. 가족이란 때로는 반드시 끊어낼 줄도 알아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허전함과 멍한 침묵으로 시작했다. 작은 전셋집, 벽면을 가득 메운 아이들 그림, 그리고 최소한의 살림살이만이 함께였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아직도 옛집의 부엌을 걷는 꿈을 꾸곤 했다. 카페트 밑을 쓸 때마다 서희와 함께 청소하며 수다를 떨던 때가 아련하게 떠올랐다. 남편은 퇴근하면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숨을 돌리고 들어왔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만큼 마음의 상처와도 매일 싸웠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천진하게 새 학교와 친구들에게 적응했다. 내겐 그 모습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하고 또 저 아이들만이라도 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자유롭길 매일 바랐다. 때로 어느 장난감 가게 앞에서 엄마, 우리 가족 다시 다 같이 놀러 갈 수 있어? 라는 딸아이의 물음에 나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켠이 그래 왔고 언젠가는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대답이 내가 먼저 나를 위로하는 말임을 알았다. 가장 힘들었던 마을 주민들의 시선과 소문도 시간이 흐르며 점차 옅어져 갔다. 나는 일부러 외출을 자주 했고 한적한 골목길을 천천히 산책하며 자연스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너덜너덜해진 마음 한 조각마다 내 잘못이라는 낙인을 찍는 대신 비로소 내가 견뎠던 고통과 노력도 정당한 것이었다고 스스로 다독이기 시작했다. 분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로부터 조심스레 연락이 왔다. 서희와도 때때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고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하고 힘든 시간 틈틈이 자신을 돌보려고 북카페나 바닷가 산책로를 자주 찾는다고 했다.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가슴에 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봄날, 나는 작은 꽃병에 노란 프리지아를 꽂으며 생각했다. 비극의 끝, 삶의 의미를 다시 찾다. 모든 비극이 잦아들고 난 뒤 내 삶에는 깊고 긴 침묵이 찾아왔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아픈 단어로 각인된 지금
나는 오랜 시간을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며 보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감정에 휩싸여 새벽마다 깊게 가라앉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낡은 집의 빈 방, 아이들의 조심스러운 웃음, 남편이 퇴근 후 평범하게 내미는 손길 같은 작은 풍경들 속에서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다. 배신과 상처, 슬픔과 한숨의 흔적은 하루하루 나를 짓눌렀다. 가족의 붕괴, 사회적 시선, 행정적 복잡함에서 오는 번거로움까지 쉼없이 밀려왔다. 낮에는 간단한 집안일과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동네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으면 푸르른 나뭇잎 위로 스며드는 햇살이 때로는 여러 겹의 기억들을 한꺼풀씩 덜어내주는 것만 같았다. 익숙한 골목길, 아이들과 걷던 길, 서희와 커피를 나누던 카페, 모든 장소에는 저마다의 아픈 기억과 동시에 소중한 추억이 녹아 있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다. 가족 해체 이후 어머니와의 연락은 드물었지만 오랜만에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다. 서희 역시 여전히 고향에서 새로운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어느덧 용서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다른 이들을 향한 용서도 어렵지만 나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 훨씬 더 지난한 과정임을 깨달았다. 가끔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안함, 아쉬움,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엮이기 낭서림이 고개를 들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작은 전셋집의 오래된 거실, 벽에 그려진 아이들 낙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어머니와 서희의 안부 문자, 남편과 새로 찾은 근처 공원의 산책길. 나는 매일 아침 거실 창가에 작은 꽃병을 놓고 새로 산 프리지아나, 작은 야생화 한 송이를 꽂아 두었다. 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내 마음에도 조금씩 밝은 빛이 스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때로 장난을 치며 서로를 웃게 만들었고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잊었던 희망을 다시 찾았다. 남편과도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누진 않더라도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시간들을 고마워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인생이란 모든 상처와 사랑, 용기와 연민, 그리고 도전과 용서가 뒤섞여 흐르는 하나의 강물임을 나는 뒤늦게야